closer, baby, read my lips. 하늘님. 네, 하나님. 벌써 2023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벌써 6월이라고요? 아니, 하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딱 그 말 하려고 했는데. 하늘님 혹시 독심술 뭐 그런 거 하세요? 예? 아니, 제가 딱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제 동의도 없이 제 마음을 막 읽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쵸? 그럼 6월도 휙휙 지나가 버릴 게 뻔하니까 우리 끝나고 케이크 먹으러 가요. 아니, 케이크랑 6월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요. 6월의 케이크. 아, 네, 그래요. 하나님이 놓칠 수 없는 6월의 케이크 끝나고 먹으러 가요. 아싸. 2023년 6월의 케이크를 기대하는 하나님과 저 한우리, 언니들과 함께하는 2주차 엘플릭스. 여기 엘플릭스에서 마음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5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6월 2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코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챌린지가 유행이잖아요. 미라클 모닝 챌린지, 하루에 만보 걷기 챌린지 등등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요즘 새로운 챌린지를 시도하고 있어요. 바로 매일 일기 쓰기 챌린지인데요. 이걸 매일 하려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남들 쓰는 다이어리도 안 쓰거든요. 그래도 매일 몇 줄이라도 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코님. 매일 일기 쓰기라니 저는 벌써부터 코코님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또 다이어리도 쓰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어째 힘에 부치네요. 제 손을 떠나간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코코님은 일기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흔히들 일기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공책 같은 종이 일기장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블로그에 쓰거나 일기장 어플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줄글로 쓰는 일기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키워드로 매일매일 표현하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서 채우는 것도 있고요.
다이어리와의 구분이 점점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간단하게 쓰느냐, 장황하게 쓰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무슨 소설가 마냥 장편의 글을 마구 써내려가서 일기 한 편 쓰는데도 정말 몇 시간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째 안 쓰고 있네요. 저도 언니처럼 챌린지라는 걸 한번 해볼까 봐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룬다는 게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꾸준한 습관을 만들고 싶은 언니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언니의 일기 쓰기 챌린지를 응원하면서 저희 코코님의 신청곡인 우주소녀의 뭐뭐뭐 듣고 다음 사연으로 올게요. 두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나는 포도님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좋은 점이라면 달콤한 과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수박과 포도 킬러입니다. 수박의 시원하고 달달한 맛으로 갈증을 달래고 입가심으로 포도알을 하나하나 입안에 굴리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햇살이 뜨거운 여름이면 그 해 과일이 정말 달아요. 올해는 지난달부터 햇빛이 따가웠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지만 않으면 딱 좋을 텐데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엘니뇨 영향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적당히 와서 올해에는 맛있는 과일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과일을 정말 좋아하시나봐요. 저는 사실 알레르기가 있는 과일이 많아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달달한 과일은 맛있죠. 인정합니다. 언니 말씀대로 이상기후 때문에 뭔가 매년 맛있는 과일을 먹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름 과일은 그해 여름이 덥고 적당히 비도 오고 해야 맛있어지더라고요. 너무 비가 오면 과일이 물러지고 실이 없고 비가 너무 안 오면 말라버리고요. 올해에는 물수박이 아닌 꿀수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언니의 신청곡인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저희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elli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6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2023년 제24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소식입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6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 양선우 조직위원장의 발표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전달드릴게요.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의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되었습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개신교계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런 결정을 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의 회의록은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불허를 결정한 위원들은 퀴어 문화축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2019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의미, 성격, 참가 인원,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 청소년에 한해 집회에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한 사실조차 모르는 편견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로 인해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올해 서울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는 7월 1일 서울 을지로 2가 일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퍼레이드는 3일대로에서 출발해 명동역, 소공로, 서울광장, 종강역을 거쳐 다시 3일대로로 돌아오는 경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위는 퍼레이드에만 5만 명 이상, 퀴어 영화제를 포함하여 1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15만 명의 참여자와 혐오 세력의 폭력 등 여러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오가는 동선이 확보돼 고립되지 않으며 경사가 없는 평평한 도로인 을지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처음 서울광장 사용 불허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굳이 도심이 아닌 공원이나 경기장 등에서 행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긍심 행진의 의미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절대 숨기지 않겠다는 것,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지켜보는 곳에서 우리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기에 서울광장을 비롯한 주요 도로를 행진하는 경로로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성소수자의 자긍심이 담긴 우리의 축제를 어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행사를 다 함께 만들면 바랄 게 없겠어요. 그럼 2023년 6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엘플릭스의 한울입니다. 하나입니다. 언니들께 저희 2주차 엘플릭스가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어지는 2부 코너에서도 함께해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한울이 함께하는 2주차 방송 엘플릭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 엘플릭스 첫 번째 코너 너의 처음은인데요. 이번 달 6월의 너의 처음은 저희 토크 주제가 뭐죠, 하늘님? 예, 6월의 주제는 첫 퀴어 모임. 그렇죠. 왜냐면 6월은 프라이드 먼스니까요. 그렇죠. 첫 퀴어 모임. 사실 퀴어로 살면서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거는 빠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아마 듣고 계신 언니들도 이게 나올 때가 됐지 하고서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오늘 첫 퀴어 모임에 대해서 재미있는 경험들을 또 이야기해 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면 될까요? 네, 적극적이시네요. 하루님 간단하게 언니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성인 이후로 약 4년 동안 벽장 속에 숨어 살다가 최근에서야 겨우 퀴어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하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하루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뭔가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되게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내뱉은 게스트분이 처음이세요. 그죠, 하느님? 네. 저는 되게 오늘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예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처음으로 얘기해볼 주제는요. 우리 내가 참가한 첫 퀴어 모임. 이 퀴어 모임은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오프가 될 수도 있고요. 오프라고 하면 번개라고도 얘기도 하죠, 요즘에. 근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냥 뭔가 사람들을 만나는 오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처음으로 퀴어 커뮤니티에 나갔다든지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하늘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첫 퀴어 모임? 사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 잘 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제 첫 오픈은 1대1로 그냥 동네에 사는 사람 만난 거였어요. 그냥 1대1로요? 네.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냥 저 사는 동네요. 아니, 네? 어떻게? 어떻게? 네. 분홍색 어플을 통해서? 당시의 어플을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쵸. 아마 동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친구, 이제 퀴어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만나보자 해서 만나서 그냥 카페 가서 네. 마시고 그냥 바로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어플이 네. 뭔가 지역을 이제 서치가 안 되는 어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람들만 볼 수 있다거나 뭔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냥 전국적으로 그쵸?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늘님과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을 딱 보고 딱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을 건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처음은 그랬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떨리진 않으셨어요? 네, 떨리진 않았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퀴어를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 중에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아는 사람 중에는 있었고? 아니요? 그것도 아닌가요? 사실 기억이 너무 안 나네요. 죄송해요. 그렇군요. 하늘님의 첫 오픈은 가물가물한 것으로. 네, 근데 저는 처음 말고 좀 그 이후로 네. 인별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오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는 제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서울 올라가서 막 놀고 술 마시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했는데 전 벌써 재밌어요.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인데,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 또 소개받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퀴어를 만나는 것에 약간 뒤늦은 재미를 찾으신?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하루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루님은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뭐 이렇게 모임도 나가고 약간 그러기 시작했다고 말씀 네네. 주셨는데 그러면 하루님의 첫 퀴어 모임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최근에서야 이런 걸 다니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첫 퀴어 모임 자체는 조금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동아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 대학교에 이제 퀴어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퀴어 모임다운 퀴어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게 퀴어 모임의 처음이라기보다는 아예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 생활을. 네네. 그것조차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처음에 하고 다 같이 왜 대학교 동아리 들어가면 술자리도 같이 갖게 되고 대화도 좀 길게 나누게 되고 단체로 뭔가 좀 많이 몰려다니고 놀러다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 술자리를 딱 갔었는데 그때 제가 민증 검사를 하는 술집을 처음 가봤던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이건 대학 새내기로서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퀴어인 걸 숨기지 않고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 처음 닥치니까 오히려 막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동아리가 그러면 퀴어 동아리였던 거예요? 네네. 대외적으로도? 네.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친해진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퀴어 얘기로 친해진 게 아니라 좋아하는 배우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어서 다들 저희한테 그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를 하라 했는데 제가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그분이랑만 대화를 하고 나와서 조금 아쉬운 경험으로 좀 많이 남았었고요. 그 뒤로 휴학을 하게 되면서 동아리를 탈퇴했었는데 다시 복학을 하니까 동아리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코로나 시기랑 좀 겹쳐서 동아리 뒤를 이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동아리가 없어지고 그 동아리에 대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아서 저에겐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재밌게 놀 걸 하는 기억으로 남은 게 제 첫 퀴어 모임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뭔가 너무 아쉬워요. 그게 끝이라니. 그건 안 돼.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뭐 MT도 가야 되고, 그쵸. 키포도 가야 되고, 같이 부스도 내야 되고, 깃발도 만들어야 되고. 저기요. 저 과한데요? 진짜 할 거 많거든요. 아이다호 때, 교내에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진짜 할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못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이후로 학교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도 없어졌고요. 축제도 없어진 바람에 아마 그래서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뭔가 되게 아쉬운 기억으로 남았네요. 첫 퀴어 모임이. 보통 첫 모임이 대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은 편이니까요. 네. 그래도 뭔가 그 이후로도 지금은 계속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퀴어들을. 그럼요. 뭔가 좋은 경험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하루님. 제가 생각나는 저희 첫 퀴어 모임은요. 저도 정말 한울님보다 더 오래됐어요. 저는 대체 몇 살 때지? 막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일단은 그때는 저는 청소년 때였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시골에 살아서 저도 주변에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그 다음 카페. 지금은 조금 많이들 안 하시지만, 제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레즈파도 그렇고 다음 카페가 굉장히 뭔가 붐이었죠. 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가 진짜 커뮤니티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역 모임을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어딘가에서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내버스가 아니죠.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청소년 시기에 혼자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혼자는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맏커밍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랑 둘이 제가 꼬셨죠. 제가 같이 가자 하고서 꼬셔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처음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막 만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되게 그 뒤로도 자주 만났어요. 제가 굉장히 뭔가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제 퀴어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돼준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퀴어들을 만나고 한 게 정말 의미가 있었던 이벤트였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맞아요. 많이 주셨나 봐요. 아직까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막 연락하고 있고 가끔 이제 퀴어 명절 때 또 한 번씩 보죠. 퀴어 명절. 퀴어 명절 때 한 번씩 언니 이러면서 또 보고 약간 그러는 가끔 뭐 따로 얼굴 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전 계기가 됐다. 약간 저는 그래서 퀴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굉장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저는 그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몰랐는데 정말 그 하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퀴어라는 거를 숨기지 않고 터놓고 네. 이야기를 해도 되는 그런 네. 자리가 지금은 뭐 많지만 그때는 또 청소년이었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더 뭔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거를 좀 더 저를 끌어내준 뭔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언니들도 분명 계시지 않을까요? 저희의 첫 퀴어 모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 참여했던 게 아니더라도 뭔가 하늘님께서는 인별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난 게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셨고 네. 하루님은 그러면 처음 만난 모임은 아니었어도 이런 퀴어 모임이 갔었다. 근데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조금 웃기고 민망한 썰이어도 상관없나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그런 걸 환영해요. 이거는 제가 실수를 좀 했었던 일인데, 좀 최근 일이긴 해요. 좀 최근에 제가 이제 레즈클럽으로 친한 언니랑 놀러 갔었는데, 여성분 한 분께서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춤도 너무 잘 추시고, 정말 센터에 올라가셔서 조명을 받으면서 막 춤을 추시고, 정말 너무 스타일이 뭐라고 해야 되죠? 눈에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께 가서, 언니, 너 춤을 너무 잘 춰요. 몇 살이에요? 하고 물어봤는데. 몇 살이에요? 예, 계속하세요. 제가 술에 살짝 취해가지고 주접을 부리느라 몇 살이에요? 하고 친해지려고 물어봤는데 저보다 2살이나 어린 거예요. 언니가 아니었잖아. 어머. 언니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무야무야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술에 취한 나머지 놀란 티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제가 그렇게 어린 게 충격적인가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하고 머리를 굴리다가 근데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라고 칭찬으로 어떻게든 돌렸더니 네? 이게 맨정신으로 들으면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도 취하셔서 그런지 그냥 기분 좋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이런 모임을 나갈 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친해지는 목적에서는 술은 적당히 마셔야겠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혼자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같이 간 분들이 안 말렸어요. 그런 거 있으면 보통 말리거든요. 약간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특히 뭐 스테이지를 올라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말 건다던가 막 그런 거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양팔 잡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상황 오면은 네. 솔직히 말리는 것도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말리는 게 쉽지 않을 정도의. 그분이 스테이지에 올라간 걸 말리는 사람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그쪽이. 저요? 하루님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게 불량하고 질척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되게 젠틀한. 같이 갔던 언니도 구석에서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재밌다. 그렇군요. 저는 클럽 가면 보통 챙기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으셨군요. 저는, 그러니까 클럽 얘기하시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나요. 코로나 전이겠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그 이후로는 딱히 갈 일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많이 바뀌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가셨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와, 핫하다. 갓 구운 뜨거운 얘기입니다. 재미있네요. 그러면은 하늘님은 네. 뭔가 참여하셨던 뭐 퀴어 행사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거나 뭐 이런 거 재밌었다. 아니면 뭐 이건 조금 아쉬웠다.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다 괜찮아요.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었을까요? 퀴어 행사 뭐 공식적으로는 저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처음이었고요. 아마 2018년도가 저한테는 처음 참여한 해일 거예요. 뭐 사람도 되게 많고 퍼레이드도 되게 즐겁게 돌았고요. 사실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번 간 이후로 거의 매년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겪으셨나 봐요. 첫 그쵸. 퍼레이드를. 굉장히 인상 깊게 경험을 했었죠.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는, 이거는 뭔가 친목을 위한? 그런 모임만 만나다가, 이제 공식적인 정말 퀴어 행사는 저도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첫 번째였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은 서울광장에서 매년 열리고 올해는 불어대여서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또 그때는 이제 홍대에서 홍대 한복판에서 열리고 그랬었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때 기억을 하는 게 그때도 레주파 부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레주파를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그때도 막 레주파 부스 가서 막 기웃기웃 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부스가 다 합해도 20개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고, 이제 지금은 사실 입장하는 것부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고, 5만 명, 15만 명 정도 아까 띵동에서 저희 예상한다고 참가 인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그 정도도 아니고 한 500명은 있을까? 수준으로 정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요. 조례라고 하나요? 아침 조례. 그쵸. 그런 거 하면은 전교생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교생이 막 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한 300명은 되지 않았나요? 안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학년당 100명 쳐서 그죠. 그 정도 됐었죠. 막 뭔가 중학교 1학년 100명, 2학년 100명 그거 하면 한 300명 정도 되면 운동장이 그래도 꽉 찼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안 됐던 것 같아. 수가. 그래서 되게 마주친 사람 계속 마주치고 그러니까 행진을 하는데도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많고 정말 사진을 찍혀도 정말 개미만하게 나오고 약간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뭐 다들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것도 그만큼 재밌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정신없고 약간 클럽 온 것처럼 무슨 얘기 하나 하려면은 약간 귀 막고 약간 가족 오락관 하듯이 게임하듯이 막 약간 뭐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네. 전화도 안 터지고 막 사람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한 명 만나려고 하면 진짜 힘들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대체 몇 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아무튼 저는 그게 지금이랑 대비되는 풍경이라서 기억에 되게 남아요. 그러게요. 되게 비교되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 재미를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또 여기저기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런 시발점이 된 공식적인 행사는 저도 서울 퀘어문화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님은 서울 퀘어문화축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작년 겨울 때쯤부터 벽장에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항상 가볼까 생각만 해보다가 아직 가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열린다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는 좀 친구랑 같이 가볼래 하고 있어요. 뉴비. 완전 뉴비. 생뉴비죠, 생뉴비. 약간 뉴비 앞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뭔가 퀴어 문화 축제의 역사의 길을 걸어 뭔가 그런 사람 같아서 약간 민망해지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참가를 하신다면 처음 참가를 하시는 건데 네. 사실 퍼레이드 도는 게 한울님 네.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죠.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정도인가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코스가 예전에는 되게 작았어요. 금방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4km인가요? 4km요? 아니었나요? 아무튼 되게 길었어요.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길어가지고 또 심지어 한울님 작년에 서울문화축제 가셨죠? 네. 작년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쵸.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게 시간당 20 몇 미리? 60 몇 미리도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진짜 심했을 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그때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가지고 저는 작년에 퍼레이드는 포기를 했거든요. 돈 사람 많으실까요? 네, 근데 이게 퍼레이드를 시작하자마자 엄청 쏟아져가지고 사실 그 퍼레이드를 시작하는 기다리는 인파도 엄청 많아요. 네. 가면 그래서 그것만 대기만 한 거의 1시간 하다가 언제 나가지 하는 순간 이제 도로로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인파에 대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대기를 하면 뒤로 나갈 수 없어요. 뭐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부터 아마 비가 엄청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되게 재밌게 비 오는 거 다 맞으시면서 막 더 오히려 시원하다. 약간 그러면서 되게 막 재밌게 하고 기억에 남을만 하긴 했어요. 사실 비가 많이 그렇죠. 오는 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비 다 맞으면서 막 거리를 돌아다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해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 뛰어다녔던 건 전 중학생 때거든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대체 언제 어릴 때나 그랬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못하는 뭔가 경험이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리고 사실 비 오는 환경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깊어 보이고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매년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올해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비가 오면 사실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우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산은 안 돼요. 왜죠? 왜 우산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펼칠 수가 없구나. 펼치기도 힘들고요. 그냥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바닥에도 앉아야 되고. 우비가 좋겠네요. 우비를. 언니들, 듣고 계신 언니들, 우비를 추천드립니다. 우산보다는 우비예요. 근데 또 우비가 잘 찢어지는 단점이. 튼튼한 우비로. 네. 안에 수영복을 입고 오시는 것도 그렇게 입고 오셨던 분들이 작년에도 많았더라고요. 좋죠.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그분들은. 그래서
사실 퀴어 퍼레이드를 즐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하늘님? 하늘님만의 팁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옷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가는 거? 어떤 옷을 입을지. 네, 저는 그거에 되게 중점을 두고 축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네. 네. 올해 계획은 있으세요, 그럼? 제가 요즘 올해부터 풋살을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때 입는 운동복을 입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체육인 컨셉? 예, 저의 프라이드. 근데 저도 비슷하게 본인의 컨셉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면 정말 내가 너무 수수하다. 어머, 그 정도인가요? 정말 화려하게 진짜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여기저기 무지개도 그리고 네. 막 이것저것 막 그 온몸을 무지개로 도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정말 너무 화려하다 싶을 정도가 딱 일반인이다. 그날만큼 자신의 그 퀴어를 포함한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본인을 잘 꾸미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감히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편한 옷? 무난한. 저는 뭔가 이제는 그렇게 입고 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서 뭐 타투 스티커 후원이라든지 하시면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뭔가 뭐 보디 페인팅 이라든지 뭔가 그런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가서 받으시면 또 의미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못 꾸미셨다면 가서 꾸미시는 것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추가로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찍 가세요. 일찍. 네. 일찍이 몇 시죠? 그 퀴어 문화 축제 그 시작 시간이 항상 다르긴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저는 항상 그 축제 부스를 해가지고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겠네. 몇 시에 시작하죠? 10시인가요? 오전 10시? 아닌가? 이게 부스 입장인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맨날 일반인들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언니들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곧 퀴어 문화 축제 어떻게 할지 뭐 공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네. 그 공지 보시고 저는 오픈런이요. 오픈런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오후에 되면 점심때 넘어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스를 꼼꼼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나눔 같은 거나 이벤트 해가지고, 네네. 이제 후원 굿즈 같은 거 드리는 부스들이 있는데, 그런 네. 데는 줄이 정말 길어요.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작년에 줄 서다가 이게 줄이야, 뭐야?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금방 떨어져요. 인기 많은 후원 물품들은. 네. 그래서 먼저 빠르게 가서 한 바퀴 싹 사람도 없을 때 둘러보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돗자리를 들고 가세요. 돗자리요? 네. 우비와 돗자리는 필수예요. 오. 돗자리를 들고 가서 거기에 올해는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무대가 있어요. 항상. 네네. 무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그러셔도 좋고 아니면 근데 그러면 이게 퍼레이드가 오후 늦게 시작하잖아요. 한 4시? 네. 4시쯤 시작하니까 너무 일찍 가면 사실 그동안 힘들거든요. 있을 그쵸, 때도 그쵸. 없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오전에 싹 도시고 조금 나가셔서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셔서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네. 카페에서 시원하게 계세요. 그것도 진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퍼레이드 시작 전에 한 1시간쯤 전에 가가지고 미리 이제 퍼레이드 할 준비 해놓고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 처음 가는 퍼레이드인데 잘 참고해서 한번 잘 다녀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제가 추가 팁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제 10년 이상의 짬이거든요. 만약에 퍼레이드를 1시간 이상 밖에 이렇게 돌기가 날씨도 덥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네. 미리 퍼레이드 경로가 나와요. 그 경로에 잘 보이는 창가 자리 카페에 앉아 계세요. 아, 중간에 합류를 하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게 퍼레이드는 돌지 않아요. 퍼레이드는 돌지 않고 그게 보면 보통 그 대로변을 막아요. 퍼레이드를 하려고. 네. 그러면 그 대로에 분명히 카페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은 종로구이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 미리 가셔서 창밖에 보이는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다 지나가거든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부스 같은 데 가면 이제 부채도 많이 나눠주시고 굿즈 같은 것도 후원해가지고 들고 가서 사람들 지나가면 제가 거기서 흔들어줘요. 그러면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우리 퀴어를 지지하는 사람? 약간 같은 편? 약간 이러면서 다들 엄청 좋아해줘. 그러니까 그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서 나는 이렇게 지지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 나도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그런 꿀팁. 근데 이것도 조금 약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꿀팁으로 좀 돌아가지고 일찍 안 가면 자리가 없더라고요. 구경하기 위한 카페도 오픈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언니들 미리미리 가세요. 저희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유용해서 이거를 네. 다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언니들 받아 적으셨죠? 편집해서 내보내야 되나요? 두 번씩. 너무 꿀팁인데요? 다 받아 적어라. 재밌네요, 언니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요, 퀴어 퍼레이드 말고, 네. 혹시 하늘님은 뭐, 번개나, 퀴어 술집, 클럽, 이런 반문화 같은 거는 즐겨보신 적 없으세요? 번개는 딱히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별에서 만난 사람들과 뭐 술집 네. 가고, 클럽도 갔었어요. 다 같이 갔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쵸. 술도 막 많이 마시고, 그때는. 네. 그랬고요. 되게 옛날 일이라고 막 되게 회상하시면서 막 감명감 약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편이라서 정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때는 되게 재밌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대학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것보다 퀴어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계속 찾았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되게 하느님한테 뭔가 정신적으로 그래도 같이 있으면 편안한 그죠. 그런 느낌을 줬나 봐요. 네. 그러면 하루님이 네. 최근에서야 이제 밖에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럼 아직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공식적인 행사는 못 가봤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뭔가 이쪽 반문화를 네. 한번 처음 즐겨보셨던 때가 최근이시겠죠, 그러면? 그렇죠. 아직 반년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 그러면 많이 다녀보셨어요? 어디 여기저기 많이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많이 다녀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닌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네. 아는 데도 별로 없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저는 다닐 사람이 없는 게 같이 다닐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혼자 다니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내향인인지라 집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더 자주 가봤을 텐데 아직은 많이 다니진 못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님한테는 정말 퀴어 모임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역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 뭔가 번개도 많잖아요. 네. 번개라는 게 새로운 사람을 즉흥적으로 만나서 이제 뭐 밤모임에 간다던가 약간 그런 의미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내향인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러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네, 큰 어렵습니다. 각오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최근에서야 각오를 좀 다지고 조만간 날 잡아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거를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저는 외향이긴
외향인이기는 한데요. 네. 그런 뭔가 클럽, 술집 이런 데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랑만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가벼운 얘기를 하지는 않는? 뭔가 그래도 제가 술을 먹으면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마음에도 네네. 없는 얘기를 왜 내 시간을 쓰면서 왜 그런 시간 낭비를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뭔가 마음이 통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이랑 가야 그 시간도 약간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뭔가 그런 가벼운 자리는 많이는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런 번개나 저희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가볼까 봐요. 뭐 클럽이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네, 그렇습니다. 요즘엔 또 어떤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시는데. 네, 그래 보겠습니다. 네. 하늘님, 네. 지금 퀴어 모임을 레주파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뭔가 이런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다면 네. 참여하고 싶다.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저는 운동? 퀴어 운동하는 운동? 사람 모임? 풋살이어야 되나요? 풋살도 좋고요. 뭐 다른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면은. 그럼 다 같이 만나서 운동하는 모임인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등산도 모임 들고 있긴 한데 시간이 네. 계속 안 맞아서 등산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더 추가로 들어서 사람들 만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님은 뭐 참여하고 싶은 모임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지금 몇 주 전까지 여성 밴드에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악하는 밴드 네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합주하는 밴드를 했었고, 저는 이제 베이스를 좀 치고 있어서 베이시스트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알게 된 친구가 어떤 어플에, 커뮤니티 어플에 이제 레즈비언 밴드 베이스 자리 나왔다. 그래서 그거 모집을 한다고 글이 올라왔더라. 너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소속된 밴드가 있었어서 그걸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흐지부지 되면서 밴드가 해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베이스 티오가 빈 밴드가 있다면 정말 득달같이 달려갈 그럴 마음이 있는데 아쉽게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 방송 기회를 빌어서 하늘님의 여성 퀴어 운동 모임과 하루님의 여성 퀴어 밴드의 밴드 베이스 모임이죠. 자리를 공고합니다. 언니들 혹시 주변에 남는 자리 있으면 저희 레즈파로 연락 주세요.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지역 주민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냥 심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여기 맛집 가실 분, 같이 웨이팅 가실 분, 뭐 동네 이런 친구. 거.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생활권이 비슷하면 오늘 산책 가실 분, 밤 산책 가실 분, 아니면 제가 그 캠핑도 요즘에 자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장 같은 거 같이 그냥 제가 혼자 하면 이날 같이 캠핑 가실 분 이런 같이 고기 구워 먹으실 분 저랑 뭐 가리비도 먹고 새우도 같이 드실 분 약간 이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냥 생활 꿀팁 같은 거 하고 여기가 계속 먹는 거네요. 네, 뭐 여기가 되게 괜찮대요. 저기가 괜찮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고 그냥 사는 얘기하고 뭐 그런 동네 친구 모임.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익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들 혹시 마포구에 그런 모임 자리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인가요? 레주파 아니고. 레즈파 하나한테 알려주세요, 언니들. 제가 적극 달려갈게요.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언니들 벌써 금방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정말 오늘도 열심히 달렸네요. 사실 뭔가 제 주변의 대부분이 퀴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참가했던 퀴어 모임을 뭔가 오랜만에 다시 회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하늘님은 안 그러세요? 네, 좀 예전 생각을 많이 하느라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루님은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정말 뭔가 퀴어 세상에 몸담근 지 N년 아니고 N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저희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게스트 하루님. 네. 올해 첫 퀴어 모임에 참가할 예정인. 네. 이제 막 벽장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려는 언니가 있다면. 네.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도 벽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입장인데 이렇게 말을 얹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요. 이미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좀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소수자끼리 모이는 거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 내가 밝혀도 되는 걸까 하고 머뭇거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나와서 마음이 통하고 같은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동질감을 느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되게 뜻깊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자유롭게 느껴지는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딱 눈 딱 감고 새로운 세계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나와서 즐겁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옥 같은 말이었습니다. 약간 영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오래되어서 그런 그런 건 농담이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하루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누구나 처음은 있고 또 그 과정이 미숙하고 어리석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죠, 하늘님? 네. 언니들의 이러한 처음을 언제나 저희 레주파가 함께 응원할게요. 할 수 있어요, 언니들.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새로운 첫 경험들로 언니들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큐큐 퀴어 단편선 5권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 중 늦여름 매미 만선 성해나 지음 큐큐 출판사 편엠 하나 한울 읽음 1편 사보이 호텔에서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면 가로 면적이 좁은 2층 건물이 있다. 로즈 다방은 그 건물 2층에 있었다. 2층이지만 창이 없어 한낮에도 어둑하고 테이블은 고작 8개뿐이라 합석해야만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던 작은 다방임에도 1975년 그곳은 언제나 사람으로 붐볐다. 로즈 다방. 정민은 로즈라는 촌스러운 상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간판을 달았다. 덩굴장미가 만발하던 6월이었다. 한철 바짝 벌어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명동에 있는 다방을 인수했다. 정오부터 통금 사이렌이 울리기 전까지. 낮에는 어머니 혼자 홀을 맡고 저녁부터 대학 졸업반이던 정미가 일을 도왔다. 그해 여름엔 더위가 일찍 왔다. 어찌나 푹푹 쪘는지 길을 걷다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고
등목을 하며 더위를 견디는 이들도 종종 보였다. 반소매 미니스커트를 입으려다 복장 단속에 걸릴까 싶어 억지로 긴 바지를 입던 23의 자신을 정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다방의 열기는 바깥과 다르지 않았다. 통풍조차 되지 않아 때로는 밖보다 더 후끈거리기도 했다.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었던 건 천장에 붙은 실링팬 뿐이었다. 팬이 잔잔히 돌아가는 후덥지근한 실내에서 손님들은 더운 줄도 모르고 서로 엉겨붙어 입을 맞추고 끈적한 밀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다 식은 커피를 앞에 둔 채 사랑을 나누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과 여성. 어머니는 애써 못 본 채 했지만 정미 앞에서 그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혀를 찼다. 쟤들은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 그들 덕분에 벌이를 이어가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그들을 못마땅해 했다. 어머니는 그들을 바지씨와 치마씨라고 불렀다. 남자보다 더 짧은 머리를 한 중성적인 여성들을 바지씨, 그들과 어울려 다니는 여성들은 치마씨. 로즈다방이 어쩌다 그들의 아지트격이 되었는지 그 경위는 몰랐지만 그들은 자주 들러 차를 마시고 정미의 어머니를 아주머니나 사장님 대신 여옥씨, 여옥씨 하고 넉살 좋게 불렀다. 가게 입구에 방명록을 가져다 둔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빠짐없이 방명록을 작성했다. 명진 이곳에 오다 같은 자기 표출적인 글부터 우리에게도 평화로운 미래가 올 거야 같은 낙관적인 멘트까지. 어머니가 그것을 몰래 치워두어도 어느 틈엔가 방명록으로 쓸 다른 대학 노트를 가져와 일상을 기록하고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어머니뿐 아니라 정미에게도 친근히 굴었다. 작은 키로 종종거리며 서빙을 하고 짓궂은 말에 금세 얼굴을 붉히는 정미가 귀여웠는지 간혹 농담 섞인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정미, 우리 연애할까? 장난치지 마요. 손사래를 치며 받아 넘겼지만 뒤돌아서는 정미의 귀는 늘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지씨들을 보고 있노라면 복잡한 마음부터 들었다.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무람없이 할 수 있을까? 여자가 같은 여자에게. 정미가 그들의 말을 군소리로 여기며 저들과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 단정지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녀를 만난 늦여름 전까지는. 그녀는 부드러운 크림을 듬뿍 얹은 비엔나 커피를 즐겨 마셨다. 해가 지고 난 뒤 다방에 들러 늘 그러듯 비엔나 커피를 주문했고 피로가 잔뜩 묻은 얼굴로 자양강장제 마시듯 커피를 들이켰다. 차림새는 언제나 비슷했다. 감청색 체크셔츠에 청바지, 뒤축이 다 꺾인 운동화, 바리깡으로 양옆과 뒤를 바짝 민 상고머리를 매만지며 그녀는 구석자리에서 문고판 시집을 읽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혼자 오는 손님은 많았지만 책을 읽는 손님은 흔치 않았다. 졸다 깨다 반복하면서도 부지런히 책장을 넘기는 그녀가 재미있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다. 뭘 저리 유심히 읽는 걸까? 다른 바지씨들에 비해 잔잔하고 차분한 그녀에게 눈길이 가기는 했지만 그것이 연애 감정이나 척에 닿아 있지는 않았다. 호기심, 그녀에게 비롯된 감정은 그것뿐이라고 정미도 생각했다. 처음에는. 하루는 그녀가 커피를 리필해달라고 부탁한 뒤 화장실로 향했다. 다 마신 잔의 커피를 따르는데 문득 테이블 위에 펼쳐진 방명록이 정미의 눈에 띄었다.
정미는 자리에 앉아 백지에 적힌 글귀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서로 꼭 붙어있는 우리 두 소녀. 하나는 다른 하나와 절대 떨어지지 않아. 길거리를 이리저리 함께 거닐고 북으로 남으로 짧은 여행을 떠난다네. 식구는 공백을 두고 끊겼다 다시 이어졌다. 손가락을 움켜잡고서 두려움을 모르는 채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랑하네. 우리에겐 다른 결말이 펼쳐질 거야. 정민은 입술을 떼어 마지막 년을 한자 한자 발음했다. 우리에겐 다른 결말이 펼쳐질 거야. 풀밭에서 사랑을 나누는 두 소녀가 정미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은 채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미러를 속삭이는 두 소녀가. 다른 결말을 기다리는 두 소녀가. 달콤한 침이 입안 가득 고였다. 문장을 한 번 더 되낼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녀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뒤엉켜 안절부절 못하는 정미에게 그녀는 말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의문이나 냉소가 섞이지 않은 맑은 얼굴로 그녀는 정미를 향해 웃어 보였다. 정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불순한 상상을 전부 들켜버린 것 같아 대답도 변명도 못한 채 방명록을 들고 급히 카운터를 향했다.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평소보다 더 몽롱하고 두근거려 일에 집중이 안 되었다. 차를 탈 때도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도 정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 쪽을 힐끔거렸다.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주시하는 그녀와 달리 정미는 자꾸 눈을 피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귓볼이 달아올랐다. 마음이 이상하게 일렁였다. 그녀의 눈길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양가적인 감정이 혼재하는 와중에 그녀가 다가와 느닷없이 말을 붙였다. 성냥 있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는 눈 아래 다갈색 점이 2개 있었고 입술이 붉고 도톰했다. 정미는 카운터에서 성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잠시 손이 스쳤고 살갗의 거칠함이 전해졌다. 그녀는 성냥을 건네받은 뒤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뿐이었지만 정미에게는 그 순간이 길고 아릿하게 느껴졌다. 거친 손등, 굵은 손가락마디, 그와 대비되는 부드럽고 나긋한 저음의 목소리. 그날 정미는 실수를 많이 했다. 쌍화차 위에 말린 대추와 잣을 얹는 대신 땅콩을 잔뜩 뿌리고 주문까지 연달아 잘못 받았다. 그런 정미에게 어머니는 소리쳤다. 정신머리를 어디 두고 일하냐. 정미의 시선은 줄곧 다방 가장 구석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향했다. 무료한 표정으로 성냥을 쌓는 그녀를 힐끗대었다. 성냥으로 만든 탑은 금세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성냥을 쌓고 또 쌓고 있었다. 영휘. 그림자 영의 빛 휘를 써서 영휘.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묻는 정미에게 영희는 짧게 답했다. 잊었어. 나랑 어울리지 않기도 했고. 영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다방에 들렀다. 여름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서서히 물드는 시간. 그 시간에 영희는 다방 문을 열었고
정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학교가 끝나자마자 버스를 갈아타고 다방을 향해 뛰어갔다. 동갑내기인 그들은 낯을 익히고 말을 놓으며 차츰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름이 영휘란 것도 그러며 알게 되었다. 하루는 다방 구석자리에서 시집을 읽던 영휘가 정미에게 조용히 말을 붙였다. 창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녀는 엄지와 검지로 작은 사각형을 만든 뒤 남동향으로 손을 옮겼다. 저기쯤 있었으면. 마치 혼잣말 같아서 정민은 물을 수 없었다. 왜 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나도 늘 그쪽에 창이 있었으면 했어. 또래 남자에게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이나 열띤 흥분, 기분 좋은 고향감이 영휘와 함께 있을 때는 어렴풋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눈총 때문에 원활히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짧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동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기뻤다. 정민은 영희의 개인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만한 기회가 없었다. 속 깊은 대화라도 나눌라 치면 어머니가 다가와 커피잔을 빼앗아 들고 눈치를 주었으니까. 영희에 대한 정보들은 추측과 소문으로 얼기설기 짜맞추어야 했다. 공사판에서 막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소문. 돈이 모이면 시집을 사모으는 탐독가라는 것. 이것은 추측. 그리고 헤어진 연인과 간혹 만난다는 것. 영희는 그 여자를 선배라고 불렀다. 선배라고 불리던 여자가 언젠가 로즈다방에 들른 적이 있었다. 선배 곁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선배가 다방에 들어섰을 때 미세하게 일그러지던 영희의 표정. 신경 쓰지 않으려 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향하던 시선. 영희는 구석에 앉아 성냥으로 탑을 쌓고 선배는 같이 온 남자와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나누어 피웠다. 태가 굵은 잠자리 안경 때문인지 유순한 눈매 때문인지는 몰라도 선배는 그저 범상하고 착실하게만 보였다. 바지씨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지칭되던 악녀나 탕자 같은 멸칭과 상반될 정도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상대를 바꾼다고 해서 선배는 악녀로, 탕자로 불렸다.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고 영휘도 그런 이들 중 하나라고 바지씨들은 이야기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세계에서 선배가 안 좋게 입 밖에 오르는 건 사실이었다. 한참 만에 선배가 영희 쪽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심상히 안부를 주고받았으나 정민은 어렴풋이 둘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일말의 미련, 씁쓸한 사랑의 뒷맛 같은 것들. 선배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다방을 나서는 것을 멀거니 지켜보다 영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테이블이 들썩였고 미세한 진동이 일어 영휘가 쌓아올린 성냥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성냥을 다시 쌓아올릴 생각도 않은 채 영휘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더위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나뭇잎이 색을 바꾸는 중에도 로즈다방은 여전했다. 바지씨와 치마씨들이 드나들었고 어머니는 꾸준히 그들을 언짢아 했지만 내쫓거나 면박을 주지는 못했다. 그들 없이는 벌이가 변변찮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다방이 꽉 차 있으면 근처 주점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다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뛰어오던 손님들이 있었다.
그들이 마음껏 은어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던 공간은 근방에도 그 너머에도 흔치 않았다. 안 입고 어쩌겠냐. 불법적인 일만 안 저지르면 되지 뭐. 근처 다방에서 대마를 피우던 바지씨들이 줄줄이 잡혀간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정미에게 그들을 잘 단속하라 당부하곤 했다. 어머니의 유난스러움을 탓하면서도 정미는 남모르게 의심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은 간혹 세운 상가에서 백판을 구해왔다. 이장이나 한대수, 김추자의 음반들이었고 죄다 금지곡들이었다. 금기시되던 것들이 많던 시절. 어떤 곡은 배금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어떤 곡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그런 이유로 금지된 곡 중 하나였다. 언젠가는 누가 그 곡이 담긴 LP판을 가져왔다. 정미, 이것 좀 틀어줘. 어머니가 질색했기에 정미는 저녁 예배가 자리를 비울 때만 몰래 청을 수락했다. 이번 한 번만이에요. 정미는 판을 축음기에 올려놓았다. 바늘이 내려오고 곡이 재생되자 다방 안에 모여있던 이들이 하나둘 숨을 죽였다. 듣는 것만으로도 불온이 되고 죄가 되는 곡. 금지된 곡을 들으며 저마다 침묵에 잠긴 이들 가운데 영휘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얼마 전 선배와 마주했을 때의 표정과도 닮아 있었다. 쓸쓸한 노랫말이 가게 안에 가득 퍼졌다. 사람들이 노래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정미는 영휘를 바라보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울음을 참는 그녀를 가만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정미는 알게 되었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선 이미 어떤 충동이 일었고 그것이 불온이 될 수도 다른 결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고.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건 1987년 여름이었다. 그해 항쟁 이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해금되었다. 정미가 로즈다방을 물려받은 것도 그 여름의 일이었다. 결혼을 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고 연년생이었던 아이들 중 작은 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시점이었다. 그해 봄 정미의 어머니는 세신을 받다 유방에 멍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성종양인 줄 알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악성이었고 급히 수술을 했다. 단연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대로 어머니는 다방을 넘기기 위해 한동안 품을 팔았다. 한때는 발바닥에 땀나게 벌어 강의 남쪽으로 가게를 이전하겠다는 소망을 품기도 했으나 그쪽 땅값이 폭등하며 그것도 옛 꿈이 되었다. 가게를 내놓을 쯤엔 금융회사와 쇼핑몰이 여의도나 강남으로 이전해 명동도 이전만 못하게 되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팔면 득보다는 실이 큰 가게를 어머니는 정미에게 인계하고자 했다. 그녀는 권리금 대신 월세격으로 다달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달란 조건을 걸며 정미를 부추겼다. 명동의 경기나 공시지가를 하나하나 따지며 남편은 정미를 만류했다. 나라면 못할 것 같아. 선을 통해 만난 남편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무모나 패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 성정이 조심스러워 사랑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 그의 곁에 있으면 정미는 자신이 덜 부끄러워졌다.
마음을 먹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주눅들어 안녕만을 택하는 자신을 견딜 수 있었다. 남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정미는 로즈다방을 인수했다. 가게를 인수한 뒤 정미가 가장 먼저 한 건 남동향으로 큰 창을 내는 일이었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여다지 창. 남산이 훤히 내다보이는 탁 트인 풍경을 기대했지만 개구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바로 앞으로 건물이 하나 들어서 풍광을 다 가로막았다. 조망은 형편없었으나 해가 저물 무렵이면 건물과 건물 사이로 한 폭의 빛이 비추어 들기는 했다. 영휘는 때로 그 빛 속에 가만 머물다 가곤 했다. 일부러 연락을 두절하거나 소홀해지려 하지 않았는데도 정미가 결혼을 하고 영희가 전국을 돌며 건설 노동 일을 하는 동안 소식이 뚝 끊겨 근 10년을 만나지 못했다. 돌고 돌아 서울로 다시 돌아온 영희가 카페를 찾은 1990년 초여름에 그들은 재회했다. 여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엔 다른 곳인 줄 알았어. 인테리어를 새로 해 배치도 달라지고 채광도 밝아진 로즈다방을 영휘는 이채롭다는 듯 둘러보았다. 상호까지 바뀌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1970년대만 해도 바지씨와 치마씨들로 바글대던 다방은 이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찾는 커피숍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전처럼 드나드는 바지씨들이 잔존하기는 했다. 그들 중에는 남자와 혼인한 이들도 독신으로 남아있는 이들도 있었다. 전처럼 시시때때로 모일 여건이 되지 않아도 그들은 온양회라는 이름의 정기 모임을 만들어 보름이나 달에 한 번 안부를 나누었다. 영휘도 멤버 중 하나였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피부가 짙게 그을리긴 했지만 그녀의 외양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상고머리를 고수했으며 셔츠에 품이 넉넉한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넌 한결같다. 난 많이 변했는데. 아냐, 너도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야. 영휘는 태연히 말했지만 정미는 믿지 못했다. 아이를 둘이나 낳으며 둥글고 펀펀하게 변해버린 체형, 콧잔등이며 뺨을 덮은 기며 죽은 깨, 근처 옷가게에서 산 큰 사이즈의 보세옷. 정미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세월이 만든 노화의 흔적들, 근사하지도 우아하지도 못한 재회가 무한했다. 혼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어머니의 재촉에 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중에도 정미는 간간히 영희 생각을 했다. 어떻게 지내니?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의례 그렇듯 정미에게도 연락이 끊긴 동창들이 몇 있었다. 망중한에 그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영휘도 따라 떠올렸다. 동창들을 떠올릴 때와 영휘를 떠올릴 때의 감정은 사뭇 달랐다. 전자가 애석함과 아쉬움만을 품고 있다면 후자는 묘한 서글픔을 동반하고 있었다. 무언지 정확히 짚이지 않는 감정, 그것에 이름을 붙이려 애쓰다 정미는 포기해버렸다. 영휘는 다방 카운터에 놓인 방명록을 보며 화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아직도 있구나. 그녀는 펜을 들고 여백에 작은 글씨로 무어라 적었다. 정미가 보지 못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었냐 묻는 정미에게 영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나중에 찾아봐.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Dear My Diary 6월 14일 수요일 오늘 날씨 해가 쨍쨍 드디어 이게 대체 몇 개월 만인지 그동안 못 받았던 밀린 월급을 받았어. 비록 대리지급으로 받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잘못하면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받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처음엔 한 달이 2달, 3달이 되게 밀리더니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잖아.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돈인데 그동안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고생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날은 이제 안녕이야. 뭔가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개운한 느낌이랄까? 시원통쾌한 느낌도 있고 말이지. 악덕 업주 밑에서 일하면서 몸고생도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배운 점도 있어.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던가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라던가. 우선 이 돈으로 밀린 공과금부터 내고 빌렸던 돈도 빨리 갚아야겠다.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남는 돈으로 뭐부터 하지? 너무 후련해.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의 일기장을 잠깐 저희가 훔쳐보고 왔는데요. 언니의 돈을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좋아요. 약간 큰일 날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언니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마치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돈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늘님 그죠. 아시잖아요. 그쵸. 내게 고대하던 돈을 다 이제 드디어 받으셨으니까 정말 얼마나 기쁘셨을까. 사실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돈, 내 손을 떠난 돈이었다라고도 한때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허탈감과 박탈감에서 이젠 드디어 탈출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 될 돈을 정말 귀찮은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네, 언니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돈 걱정은 내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직접적이죠. 네, 그래서 언니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언니에게 드릴 선물은요. 기왕 돈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언니를 위한 돈을 조금 써보시는 건 어떨까? 사실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동안에 돈을 많이 필요로 했던 곳이 있겠지만 분명 그곳에 돈을 다 쓰고도 아마 남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뭔가 나를 위해서 쓰는 비용을 조금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 선물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네, 그럼 저는요. 언니의 후련한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좀 신나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화사의 I'm a Beat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듣고 올게요.
Dear My Diary 6월 14일 수요일 맑았다 흐림. 있잖아, 오늘 정말 힘들었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래. 오늘 이사를 했거든. 힘들었겠다고? 맞아. 그런데 지내게 될 방이 너무 좁아서 사실 옮길 짐도 거의 없었어. 있는 짐 없는 짐 다 가져오면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을걸? 이미 그렇기도 하고 말이야. 이사 간 방은 당연히 아파트는 아니야. 빌라도 아니고 원룸도 아니야. 내 사정 잘 알잖아. 고시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내 몸 하나 겨우 누울 공간만 있어. 웃긴 게 뭔지 알아? 누워서 팔을 위로 뻗을 수가 없어. 차련만 할 수 있는 공간이야. 만세는 못해. 화장실도 욕실도 부엌도 심지어 냉장고도 공용이야. 그래도 다행인 건 내 방엔 창문이 있어. 창문이 아예 없는 방도 있다고 하더라고. 난 창문까지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아. 창문이 있어도 창밖은 보이지 않지만 답답해서 자꾸만 쳐다보고 있어. 누워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네. 이렇게 답답한 곳에서 어떻게 1년을 보내야 할까? 네, 다른 언니의 일기장을 슬쩍 또 훔쳐보고 왔는데요. 언니가 얼마나 심경이 착잡한 심경인지 잘 느껴지는 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으니? 맞아요. 사실 이런 공간에서 지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 고시원이라는 데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창문이 없는 고시원도 가봤고, 제가 물론 살지는 않았어요. 안에도 들어가 봤고, 창문이 있는 것도 가봤고, 뭔가 그 부분 공용인 고시원 이런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갔는데,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니를 보고서. 특히나 본가나 이전의 집에서는 조금 넓은 집에서 사셨던 언니들이나 뭔가 그런 언니들은 사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지낸다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나만의 바운더리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정말 언니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을 그 공간에서 보내야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뭔가 언니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늘님? 저는 언니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방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창문이 네. 있다고 하셔도 많이 답답하실 테니까 시간 되실 때 그냥 가까운 곳 산책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산책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근처에 산책하실 공간이 있다면 정말 더 좋겠지만 마땅히 없어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러보시다 보면 마음에 드는 가게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뭔가 마음에 드는 산책 코스가 또 나만의 산책 코스가 생길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언니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선물은 아무리 밖으로 돌아다녀도 어쩔 수 없이 그 방엔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방만이라도 나의 애착이 물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 저는 그것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 한 공간에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고 얼른 다른 데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저는 나만의 애착을 좀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만 살고 나가야지 해서 뭔가 되게 작은 최소한의 살림을 꾸린다거나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언니만의 그런 것들로 방을 그래도 몇 개 놓으셔라. 네. 네, 그런 것도 안 하고 어차피 1년 뒤엔 나갈 건데, 어차피 몇 달 뒤엔 나갈 건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그 방을 벗어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되고, 다른 집에 가서도 약간 그렇게 되고, 그게 내 삶에 조금 배는 느낌? 저는 혼자 많이 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약간 버티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사실 물론 이상은 있죠. 사람들마다 이상은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그거를 한 번에 이룬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라도 조금씩 만족을 찾아가면 그렇게 만족을 조금씩 만족감을 찾아가고 좀 집에 붙어있는 시간을 그래도 그렇게 괴롭지 않게 보낼 수 있다. 언니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자 조언은 이렇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언니들, 저희 이번 달의 Dear My Diary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한올님, 네, 하나님. 오늘은 방송 끝날 시간인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제가요? 그래 보여요? 네, 매달 방송 끝난다고 아쉬워했잖아요. 오늘은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방송 끝나고 어디 가세요? 실은요, 지금 고양이가 저희 집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을요? 네, 그래서 얼른 집에 가봐야 돼요. 제가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희망사항은 아니겠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일심동체예요.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자느라 누가 온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던데 그냥? 저희 고양이는 분명 자면서도 제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럴지도요? 얼마나 행복한 꿈을 꾸길래 코를 그렇게까지 고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저 얼른 가서 뽀뽀 왕창 해줘야 되거든요. 네, 고양이한테 뽀뽀하러 하나님을 빨리 보내드려야겠어요. 언니들, 아쉽지만 오늘 2주차의 플릭스의 방송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네요. 우리 다음 달에 또 봐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엘양장점으로 오세요. 레즈비언 언니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엘양장점으로 오세요.